안녕하세요, 준뱅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렸죠? 저는 유튜브를 잠시 내려놓은 동안 기업은행 인턴 수료와 더불어 현재는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면서 조금은 더 여러분들에게 전문성 있는 모습으로 복귀해 자소서나 세상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 채용 공고를 보니 작년 동계 인턴에 비해 25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났다는 점과 면접도 AI 면접이 서류 전형에 포함되고 대면 면접이 다시 생기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년 동기보단 인원은 늘었지만 채용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뜻이겠죠. 이제 자소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총 두 가지를 묻고 있네요. 하나는 IBK 인턴 경험이 필요한 이유와 또 다른 하나는 IBK 인턴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점. 한마디로 인턴이 되기 이전의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적어주는 문항입니다. 구조화를 시키면 다음과 같으며 IBK를 매개로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으며 미래에는 어떻게 갈 것인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먼저 인턴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인턴을 통해 무엇을 얻어 어디에 활용할 건데?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인턴 후기들을 보고 이전 인턴들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업무에 맞춰 자소서를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검색해보면 BPR 인수인계 업무, 통장 정리, 신규 통장 발급 등이 있습니다. 검색되어 나온 그 업무들은 인턴에 가서 주어진 수단일 뿐 그것을 위해 배우러 가겠다는 인턴은 절대로 뽑지 않겠죠. 즉, 기업은행이 하는 업무가 아닌 여러분들이 가진 본인만의 가치관 실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의지,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 중소기업을 경험하며 이것만은 내가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들을 발로 뛰며 배울 수 있는 인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을 가시화시키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인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턴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점의 서술은 지원 동기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인턴이 되기 위해 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인턴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경험들을 갖고 있지는 않죠. 따라서 우리는 마치 IBK가 2년인 마냥 옷깃 스칠 뻔한 경험들을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IBK의 지원 동기에는 항상 금융과 공익에 결합된 두 요소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금융 관점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창업 당시 자금 조달, 이외 금융권 인턴 경험을 통한 보증 업무 등이 있겠습니다. 공익 관점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심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는 중소기업, 금융소외계층, 장애인과 관련된 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 등의 경험이 있겠습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인턴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성취할 것인지 기술해 달라는 문항입니다. 먼저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1번 문항에서 조금은 드러났을 겁니다. 1번과 연계하여 가치가 설명되어야겠죠. 1번이 스케치라고 생각한다면 2번은 색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치는 너무나 다양하지만 본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익적인 성격과 기업을 생각하는 뜻이 담겨야 합니다. 1번 문항은 IBK의 과거와 미래에 논했다면 2번 문항은 IBK의 입행 후 현재의 모습에 논하는 내용입니다. IBK 인턴은 총 5주간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모습이라고 해서 업무 내용이 적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성취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서 무한정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는 가장 현실적인 최소한의 단위이고 그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적어내셔야 합니다. 크게 두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과 문서. 사람을 통해서는 고객이 가진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경험, 고객을 대하는 태도, 고객의 업무 해결을 위한 팀 내부 협업 등이 있으며 문서를 통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신용평가 지표 학습, 자금 분배 방법, 재무제표 해석 등이 있을 겁니다. 그건 IBK에서 경험 못한다고 후기에서 봤습니다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아직 입행하기 이전의 모습인 만큼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된 답이 없습니다. 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전 기수들은 배우지 못했어도 알아낼 수 있으며 배울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번은 팀을 이루어 협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그 경험을 통해 본인이 변화된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항을 보며 이걸 쓰는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 협업을 할 시간이 많았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합병 없이 스스로 커왔던 만큼 팀에 대한 결속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겁니다. 협업이라 함은 하나의 목적과 결과를 위해 타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팀을 이루어 진행하면서 실패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패의 경험이 또 다른 경험을 마주했을 때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패에서 비롯된 깨달음을 강점으로 바꿔 본인이 변화됨을 보인다면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실패 사례가 없다면 성공 사례를 실패 사례로 바꾸되 게으름, 지각 등 사소한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실패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시는 아래 적어 놓았습니다. 팀원 간 살아온 환경의 차이, 갑작스러운 사회적 환경적 변화, 타 계획과의 중복, 그 의견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항입니다. 희망 근무지,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 중 택 1. 선택한 이유와 해당 근무지에서 인턴 기간 동안 경험하거나 배우고 싶은 점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영업점, 본부 부서, 실제로 면접 질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례이죠. 영업점은 현장 중심이고 본부는 현장 지원 중심입니다. 영업점에서는 고객을 만나지만 본부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제가 다시 인턴을 쓴다면 영업점으로 쓰겠습니다. 본사가 좋은 이유는 제가 예시로 따로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영업점을 쓰는 이유는 먼저 앞 1, 2번 문항에서 썼던 문항을 반복하여 쓸 수 있고 못다한 말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영업을 통해서는 현장의 고객과 문서 등을 직접 보며 내가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짧은 한 달이지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과의 가장 가까운 접점이자 변화에 민감한 곳인 만큼 동기부여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업점에 경험이 있어야 추후 책임 있는 위치에서도 현실적으로 적합한 전략과 제도를 기획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한 영업점의 경험일 것입니다. 실제로 영업점과 본부 간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서로 간의 근무 환경이 다르기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부에 근무하는 IT 인력도 첫 입사 후 2에서 3년은 영업점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의 인턴인 만큼 가장 고객과 맞닿아 있는 현장으로 투입되어 직접 고객을 응대해보고 관련 서류들을 통해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담아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행원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